제가 좀 보고 올게요.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4시부터 6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협회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앞에 페이지, 문제집 87페이지. 자, 87페이지 협회 1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첫 번째, 협회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발기인 작성해가지고 서명날인 정관 작성했죠. 회원, 자, 창립총회 회원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 600명 이상입니다.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국장의 설립인가 받아야 되고, 자, 창립총회에서는 서울에서는 몇 명? 100명 이상, 나머지 광도 특도에서 각각 20명 이상.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아주 쉽게. 자, 2번 보세요. 협회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의 협회는 재무 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금 여력 비율 100분의 100 이상 유지. 바로 옳은 지문이잖아, 1번이요. 옳은 지문이죠. 이번에 협회 창립 총회는 서울에서는 몇 명이라고요? 100명 이상이잖아요. 틀렸지? 자, 3번에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둘 수 있는 거죠? 지부, 지회 둘 다 둘 수 있는 겁니다. 4번에 총회 의결 내용, 자, 이거 기억합니다. 지체 없이 국장 보고입니다. 알아두세요. 총회 의결 내용 어떻게? 지체 없이 국장 보고입니다. 이것도 지문 나옵니다. 그러니까 협회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 보고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되고, 자, 5번에 협회 설립은 법령에 규정된 것 제외하고 민법 중에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겠다 이 말이지. 이까지는 맞는데 설립 허가주의가 아니라 설립 인가주의였잖아. 인가 국장 인가잖아요. 자, 그런 부분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되겠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3번.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건데, 기억. 나네 협회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장 보고. 맞는 말이네. 자, 니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누구한테 신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지. 틀렸지? 디귿.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말하는 거예요.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1회 하나여 연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1회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자, 리얼 금융기관의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 운영위원회 위원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냥. 자, 4번에요. 협회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협회는 영리사업이 아니죠.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요. 비영리 사업으로서 상호부조 목적이다. 고려 보시면 되고, 2번 협회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고? 국장한테 보고하라고요. 보고하면 되고 등기할 필요 없고. 3번에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거. 맞지? 이게 맞는 말이네요. 4번 협회는 자, 기업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의 부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냐? 이런 업무는 없어요. 이런 업무는 할 수 없다. 업무에, 고유 업무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5번 같은 경우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는 고유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틀렸어. 자, 5번에요.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에 시도지사로부터 협회는 위탁을 받아서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위탁 업무예요. 나중에 나올 건데 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가 위탁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 2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책임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장 승인, 그죠? 국장 승인 이런 거 있었죠. 자, 3번에 협회가 부동산 정보 제공 이거 업무를 할 수 있다라 보시면 돼. 할 수 없다 틀렸고 내가 틀렸네. 4번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한다는 거 맞는 말이고. 5번에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 회계관리 이런 의무 있죠. 자, 6번입니다. 협회에 대해 공제사업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데
자, 협회는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이건 삭제된 규정이에요. 자, 두 번째요.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에서 아까 뭐라 했어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했잖아. 조합이 아니라고요. 세 번째,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이 맞네. 광역시, 시도 단위로 지부 둘 수 있으니까. 네 번째,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국장 승인 얻어야 되고. 마지막에 책임준비금은 적립비율을 협회 총수입액 아니잖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다시 7번의 공제사업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공제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변경 승인, 제정 승인 받아야 됩니다. 니은에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되겠지 뭐. 맞고. 디귿, 회의 같으면은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게 아니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죠. 틀렸지. 자, 협회와 개업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되려면 공제계약 체결 당시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공제계약 체결 당시 공제사고가 발생 안 돼야 돼요. 안 된 상태에서 계약 체결이 된다 이 말이겠죠.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요. 이게 개선명령을 물어보는 거죠. 5가지 알고 있죠. 개선명령, 국장의 개선명령 5가지. 업무 집행 방법 변경 있었잖아. 그럼 자산 예탁기간 변경이 있었죠. 자산의 장부 가격 변경이 있었죠.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있었잖아. 원래 5가지였죠. 한 가지가 뭐예요? 한 가지. 남 빠진 게 한 가지가 뭐예요? 한 가지. 안 물어볼 줄 알았죠? 한 가지가 뭐야? 빠진 거.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잖아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5가지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손실 처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 5가지. 이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개선명령. 자, 오른쪽에 다시 9번입니까? 네,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 틀린 것은 1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 공제규정 제정에서 국장 승인 받아야 되고, 이번에 금융감독원의 원장, 국장 요청이 있으면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했고, 3번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국장 승인. 다 나왔던 지문이죠. 4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맞네. 5번 틀렸어요. 자,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잖아요. 이걸 물어보네. 3개월 이내에 운영실적 공시잖아요. 협회보,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홈페이지 게시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 여기까지가 협회에 대해서. 자, 이제 보칙을 볼게요. 보칙, 여러분 요약집에 120페이지에 보칙이라면 보충된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보충된 규칙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거래일석 교란행위 그 신고센터가 들어갔어요. 보칙에 들어갔어요. 자, 업무 위탁 이게 뭐냐 하니까 업무를 맡기겠다는 얘기겠지. 자,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주체가 누구냐면 3사람이에요. 거기 나와 있네. 국장이랑 시도지사랑 등록관청. 등록관청도 업무 위탁권자에 들어가 있어요.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업무의 일부에 대해서 위탁기관에다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위탁 업무는 어떤 거냐? 2가지인데 크게. 자, 시도지사 같으면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실무, 직무, 연수, 교육. 자,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을 줄 수 있다. 이거 2개가 주어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위탁 기관으로서는 자, 교육의 업무 같으면요. 3군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3군데 위탁 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 관련 학과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교육 실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협회 있죠. 교육,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이고,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 어디 협회랑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이죠. 학교는 안 됩니다. 시험 시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분하시고, 자, 교육 관련 업무 위탁 기관에 있어서는
강사가 필요하고 강의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력하고 시설 기준이 있는데 인력 기준을 잘 보니까 박사 학위 소지자래요. 박사 당연히 교육 과목 관련 박사겠죠. 박사는 여러분들 경력이 필요합니까? 박사는 경력이 필요 없다. 왜? 박사니까 박사. 척척 박사인데 무슨 경력이 필요하겠어요? 경력 필요 없다. 이 박사.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전임 강사도 몇 년 강의해야 돼요? 2년 이상 강의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석사 같으면요 경력이 3년이 필요합니다. 3년 이상. 변호사 같으면요 좀 짧아.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우리 7급 이상 공무원 있잖아. 요거는 1년도 필요 없네. 6개월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면 되겠다 이 말이고. 그 밖에 우리 공인중개사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있죠. 감정평가, 주택관리, 건축사, 공인회계, 법무사, 세무사 전부 몇 년?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그래야지 이게 강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시설이 강의실이 필요한데 면적이 있네.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1개소 이상. 1개소 이상이라는 글자를 적어놔야 돼. 이상이라는 게 빠졌죠? 이상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원래. 면적 있어요? 어? 거기 말고 거기 1개소 이상 마지막에 거기 깜짝 놀랐네. 아니 가산책인데 나는 없고 그게 있으면 이상하잖아. 어? 거기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1개소 이상. 이상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이상이 빠지면 그것도 틀린 질문이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일단 적어 넣으세요. 이상이랑.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이 업무를 위탁했죠. 박사 아닙니다.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부터 대표자, 소재지, 그 다음에 위탁 업무 내용을 간보에다가 고시를 하래요. 간보에다가 고시해야 된다. 이런 거 그냥 읽어보시면 돼, 그냥. 자, 포상금을 한번 볼게요. 포상금은 우리 시험에 단독으로 물어봐요. 단독으로 거의 한 문제씩 물어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나오겠죠? 자, 포상금 한번 칠판을 보겠습니다. 포상금. 자, 포상금은요, 포상금은 이제 잘했다고 주는 건데, 일단은 등록관청이 줍니다.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주는데, 신고를 뭐 아무나 했다 해가지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신고 대상자가 있어요. 위반한 사람인데, 신고 대상자,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지급 대상자, 신고 대상자를 신고했을 때, 자, 어디다가 신고하는가 보니까 세 군데입니다. 등록관청, 신고 기관 들어가고, 수사기관, 경찰, 그다음에 신고센터는 이 교란행위 신고센터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왜? 이 교란행위가 이 신고 대상자에 들어갔거든. 그래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고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요건이 충족되면 보상금을 주겠다 이 말이야. 신고했다고 해가지고 다 주는 게 아니라고.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보상금을 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는 곳은 등록관청이 줍니다. 여기에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 들어가면 틀렸어요. 수사기관에서는 주는 게 아니에요. 보상금을. 신고하는 곳은 세 군데라는 거. 자,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게 신고 대상자잖아요. 누굴 신고해야 보상금을 줄 거냐. 이것도 단독으로 시험 물어봤어. 단독으로 시험 문제 물어봤어요. 이 신고 대상자를. 첫 번째, 무등록 중개업이다 이 말이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업이다 이 말이지. 무등록 중개업은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 무등록은 몇 명이야? 무등록 중개업은 몇 명? 여러 명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잘하고네. 다 5명, 5명이에요. 5명. 첫 번째가 누구예요? 처음부터 아예 등록 안 한 사람이에요. 그건 태생적인 무등록이죠.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한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세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중개업한 사람이에요. 사망, 해산 이후의 중개업, 폐업 이후의 중개업, 등록 취소 처분 이후의 중개업. 그 세 사람 전부 다 무등록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한 사람 누굽니까? 마지막에 한 사람은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등록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뭐 받기 전에 통지 받기 전에 중개업한 사람이에요. 통지 7일에 서면 통지 있죠. 그거 받기 전에 중개업한 사람.
등록 신청만 한 단계에서 중개업한 사람 무등록이에요. 통지받으면 무등록 아닙니다. 그 5명이 일단 생각나야 돼. 구체적으로도 그렇게 지문 나올 수 있어요. 자, 무등록이 대상자다. 두 번째는 그 집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 세 번째는 자격증 등록증에 대해서 양도 대여한 사람, 양수 대여받은 사람. 다 대상자입니다. 양수받은 사람, 대여받은 사람도 다 대상자예요. 자, 이제 최근에 들어간 거예요. 표시광고는 개업만 하게 돼 있는데 개업이 아닌 사람이 표시광고 한 거예요. 개업이 아닌 사람이 표시광고 했다. 이거 대상자. 이 아닌 사람 이거 대상자예요. 이 아닌 사람 신고하면 보상금 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한 사람 말하죠.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교란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알아야지. 시세부당, 중개 제한, 개업 등의 업무 방해. 이거 다 금지 행위할 때 나오는 거잖아. 금지 행위할 때 다 공부해야 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시세부당, 중개 제한, 개업 등의 업무 방해. 전부 교란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5개 있죠? 이 5개가 이제 신고 대상이고, 여기에 없는 사람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중등록했다. 이중등록한 자 신고해봐야 보상금 안 줍니다. 이중소속했다. 신고해봐야 보상금 안 준다. 왜? 여기 없잖아요. 그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구분하셔야 되고. 자, 그럼 얼마 주느냐 하니까 보상금액이 건당 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법에 건당 50만 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한 건당 50만 원을 딱 준다 이 말이지. 50만 원 이하도 아니고 이내도 아니고 미만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50만 원 줍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하, 이상 이거 다 들어가면 다 틀렸어요. 이내 틀렸어요. 50만 원 줍니다. 건당 50만 원이지. 이 건을 또 뭐로 바꿀 수 있겠어? 건당 말고 인당 내지는 뭐 두당 이렇게 시험 지문에 두당이라고는 잘 안 되겠죠. 아무래도 두당 시험 문제 풀다가 웃기가지고 시험 못 치겠다. 자, 두당 대신에 인당이라 나오지. 인당 아닙니다. 인당 틀렸어. 건당입니다. 여기 우리 시험 문제 50만 원인데 시험 문제 실제 나온 적 있잖아. 50만 원인데 뭐라고 나왔다 숫자를 150 나왔어요. 150. 앞에 일자를 싹 붙여 연하게 프린터를 연하게 해가지고 안 보이게 해가지고 싹 붙여가지고 그것도 줄간격 글자 간격을 싹 붙여가지고 급하게 안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적 있다니까. 나중에 있을 거예요. 여기 눈을 크게 뜨고 봐요. 눈을 다 뜬 겁니까 지금? 눈을 좀 뜨세요. 눈을 눈을 다 뜬 거예요? 눈이 크나 작으나 보이기는 잘 보이죠? 자, 일단 50만 원. 여러분들 시험에도 500만 원이 나오죠. 500만 원. 0을 딱 붙여가지고 500만 원. 조심하셔야. 이런 거 하나하나 잘 보시라고. 자, 그러니까 50만 원을 받고 이제 다른 사람 어디 보내는 건데? 교도소 보내는 콩밥 미기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아, 못합니다. 이거 밤에 칼 맞아요. 밤에 못 돌아다닌다. 그냥 자, 그런데 이거 하나 더 있대. 보시면 보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일부를 여기 전부 또는 일부 하면 틀린 거예요. 전부 보조를 안 해줍니다. 일부를 보조해 주는데 어디서 보조해 줍니까? 국고입니다. 국고. 이것도 국고인데 시도 보조 틀렸어요. 시도에서 보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시도랑 국고랑 다른 거예요. 국고 보조입니다. 전부 한번 틀렸어요. 일부가. 구체적으로 일부 얼마? 50%라고 하면 틀렸지, 그죠? 100분의 50 이내. 이내가 여기서 이내 들어가야 돼. 50% 범위 내라고 해야 돼요. 50% 보조한다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급 요건 볼게요, 이제. 지급 요건. 자, 지급 요건인데, 지급 요건은 두 가지네. 행정기관에 뭐 되기 전? 발각되기 전에 신고해야 돼요. 행정기관이 먼저 알아버리면은 필요 없지. 자,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요거예요. 검사가 있겠죠.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돼 있어요. 하나여. 이때 하나여 들어가도 맞는 거야. 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되니까.
다른 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둘 중에 있는 경우에 하나에 지급하겠다. 자, 공소 제기하면은 공소장이 이제 제출이 되면서 재판이 진행이 돼요. 재판.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했죠. 그러면 재판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재판이 형사재판인데 형사재판에서 판단은 누가 해요? 판단은 제가 있냐 없냐 판단은 판사가 하죠. 판사는 관계없다네.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래도 받습니까? 무죄 판결 내릴 때 판사가 그래도 받냐고? 받지. 왜? 공소제기를 했거든. 검사가 공소제기하면 끝난 거야. 공소제기하면 무조건 받아요. 판사가 무죄 판결 내려도 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그게 갑자기 뭐 이거 무죄네 그러면 무죄네 그러면서 못 받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형사재판이란 공소제기란 말 자체도 없고 형사재판이란 말이 나왔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그래도 받습니다. 형사재판 말 자체가 공소제기 된 거예요. 아시겠죠? 공소제기를 안 했는데 기소유예 결정해서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래도 받습니까? 공소제기를 안 했지만 기소유예 처분했다고요. 받습니까? 받아요. 되겠죠? 요거 외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럼 못 받지. 처음부터 검사가 무혐의 처분했어요. 혐의가 없다 했어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기소중지 처분했다. 기소중지. 기소중지 받습니까? 못 받지. 여기 없잖아. 요거 두 개가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돼. 기소중지는 보통 사람을 못 찾아서 그래. 못 찾아. 도망갔어요. 그러면 기소중지하지. 시간이 지나갔고. 자, 지급 절차도 우리 시험에 옳은 질문으로 물어봤어요. 포상금의 지급 신청서를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등록관청한테 제출해요. 왜? 등록관청이 주니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를 해요. 조회를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에서 지급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요.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에요. 이거 틀리게 바꾼다면은 2개월로 바꿀 수 있을 거고, 결정일을 갖다가 신청일로 바꿔요. 신청일로부터 하면은 그 잘 발견 못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틀렸어요. 결정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절차를 옳은 식으로 나왔으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지급 방법이네. 포상금의 지급 방법은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공동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신고. 공동신고면은 어떻게 신고한 거예요? 같이 신고한 거지. 같이. 누구랑 같이? 친구랑 같이지. 뭐, 누구랑 같이 하겠어? 친구랑 왜 같이 신고했을까? 같이 맞으려고. 무섭다, 그라. 아무래도 같이 맞으면서, 그죠? 서로 위안도 되고. 친구 맞을 때 막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같이 함께 하면은 조금 서로 도움이 되겠지. 자, 친구랑 같이 신고했다. 이렇게 공동신고예요. 그러면 이제 원칙이 뭐가 되겠어? 당연히. 원칙은 균등 배분이에요. 소위 말하는 반반. 반반이잖아요. 반띵이에요, 반띵. 그럼 얼마씩? 25만원씩이야. 반띵이면 25만원씩이죠. 50만원씩 아닙니다. 25만원씩이라고. 그러니까 25만원씩 균등 배분. 그렇죠? 근데 친구끼리는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발견했고 내가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40만원, 너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 친구가? 꺼지라 하겠죠? 어디 sen시네. 니 혼자 다 해보라. 자, 그런 식으로 합의를 했다면 합의된 방법에 따르는 거예요, 일단은. 자, 7대3으로 합의했다. 그럼 얼마씩? 7대3이라고요. 얼마씩? 35만원, 15만원. 되겠죠? 할 수 있겠죠? 당황하지 말고. 자, 시험지 나왔다며, 이게. 1회 시험에. 그죠? 본고사에서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혹시 나올지도 모릅니다. 당황하지 말고. 곱하기 하면 돼. 곱하기. 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신고가 무슨 신고냐? 복수신고? 복수신고는 어떻게 신고한 거예요? 복수신고는. 무엇을 의미해? 복수신고는. 나도 신고하고, 니도 신고하고, 쟤도 신고하고, 다 신고한 거예요. 여러 건이 신고된 거예요, 여러 건이. 다 신고한 거예요.
친구랑 내일 같이 가서 내일 같이 가서 공동신고하자 해놓고 가서 먼저 신고하라. 그러면 이 먼저 신고하러 간 친구는 누굴 피해 다녀야 돼? 친구를 피해 다녀야 돼. 친구한테 칼을 먼저 맞아요. 친구한테 너무 시키려면서 막 한 대 맞고 친구 대상자한테 또 한 대 맞고 그래? 자, 그러면 먼저 신고한 사람이 받습니다. 먼저 신고한 사람을 뭐라 불러? 최초 신고자라 불러요. 최초 신고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5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뭐가 돼? 이론 문제도 풀고 이제 계산 이제 포상금의 최대금액 문제도 풉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한 장 넘겨보시면 포상금의 지급 신청서라고 있죠. 이걸 제출하겠지.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수수료라고 있어요. 자, 이 수수료는요, 단독으로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만 아시면 돼요. 수수료의 부과 사유하고 부과 기준인데 6가지의 부과 사유가 있다. 첫 번째, 시험 응시예요. 원서 접수비 내야 되죠. 자격증 재교부 내야 됩니다. 수수료. 등록 신청할 때 내야 돼요.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내야 돼요. 신고 확인서 재교부. 요 6가지밖에 없어요. 재교부. 수수료 부과 사유. 그러면 휴업 신고다, 폐업 신고다. 그러면 수수료 부과합니까? 부과 안 하죠. 자, 부과 기준 보세요. 오른쪽에. 원칙적으로는 당의 지자체 조례입니다. 지자체 조례가 전환받을 때 수수료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험을 시행한다 그러면 지자체 조례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요게 생각나야 돼요. 자, 업무 위탁이다 그러면요. 위탁 받은 자가 있겠죠?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위탁 받은 자가 결정 공고를 하는데 승인을 받으래요. 위탁한 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런 거 예외적인 상황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물어봅니다, 이게 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교란행위 신고센터. 이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포상금의 그 신고 기간에 들어가죠. 자, 신고센터는 이게 최근에 이제 신설돼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모의고사 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자, 하여튼 보세요. 2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밑에 신고센터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넘겨보세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죠. 국장이 교란행위 이거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장이 하는 거죠. 그러면 교란행위는 아까 나왔잖아요. 교란행위는 제목만 얘기해보세요. 시세부당, 중개제한, 개업 등의 업무 방해. 이 3가지죠. 3가지. 교란행위. 물론 개업 등의 업무 방해는 5가지지. 일반인이 하는 그 교란행위 5가지. 자, 하여튼 교란행위의 종류를 알아두셔야 돼요.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를 위탁을 주겠지. 이 교란행위에 대해서. 자, 누구한테 위탁을 준다라고 돼 있냐면 한국부동산원한테 위탁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에요. 옛날에 이거를 한국감정원으로 했거든. 자, 한국부동산원이 업무 위탁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국장 승인 받아야 돼요. 변경하고자 하면 변경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신고센터는 어떤 업무를 하는가 보세요. 옆에 신고 접수 받겠지. 그러면서 상담하고 신고사항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조사, 조치 요구를 나중에 시도의사하고 등록관청에다가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처리 결과를 신고인한테 통보해 주겠죠. 이런 업무들을 한다 이 말이겠지.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신고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신고하려는 자는 자, 신고한다. 교란행위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신고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요. 전자문서 포함하고 그때 신고사항에는 어떤 게 있냐 보니까 신고인, 여러분들이겠죠. 피신고인, 신고당하는 사람, 인적사항 기재하고 교란행위 언제 발생했냐, 일시, 장소, 내용, 어떤 교란행위 그리고 증거자료 있잖아요. 사진 같은 거 참고인 있으면 참고인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자, 신고센터에다가 제출했지요. 그러면 신고센터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 필요한 조사 조치 요구를 누구한테?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다가 요구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에서는 신속하게 조사 조치 완료를 해야 되고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센터에다가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신고센터는 다시 이것을 신고인한테 처리 결과 통보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1, 2, 3, 4 절차적으로. 그런데 아까 신고센터에서 접수 받았잖아요. 신고 접수. 그런데 좀 부실해. 증거자료도 없고 부실해. 그러면 이거 좀 보완해야 되겠다. 기간을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보완을 해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신고인한테. 그럼 보완해라고 요청했으면 신고인은 보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고센터에서는요. 이게 신고를 이제 받았는데 다음의 경우, 그러니까 옆에 그 처리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국장 승인을 받아가지고 신고센터 자체에서 처리를 종결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 원칙은요,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에다가 조사조치 요구하는 건데, 처리를 신고센터 자체에서 처리 종결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다. 딱 보니까 거짓이네. 자, 두 번째가 아까 보완 요청했는데 보완 안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처리 결과가 끝난 사건인데 다시 신고한 거야. 재신고를 했는데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 이 말이지. 네 번째는 그 사건이 지금 신고 사건이 수사 중이다. 지금 수사 중이다. 재판 계속 중이다. 그다음에 판결 확정 났다. 그런 경우에는 신고센터 자체에서 처리 종결한다 보시면 돼요. 이 4가지 사유. 그다음 마지막으로 신고센터하고 위에 보시면요. 자,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를 국장한테 제출하래요. 언제까지? 매월 10일까지 직전달 거, 전달 거 접수하고 처리 결과 국장 제출.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보칙에 대해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보칙. 보칙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81페이지) 했고, 81페이지 했고, 83페이지. 83페이지에 보면은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5번. 있죠? 자, 포상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거짓 등록이 부정 등록하고 같은 말이에요. 수사기관에 신고했지요. 그 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네. 2번 보세요.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때문에 틀렸어요. 일부만 국고 보좌할 수 있어요. 틀렸고. 3번에 포상금은 한 건당 얼마래요? 50만 원으로 한다 돼 있죠. 4번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지급을 결정했다면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해야 된다. 절차. 자, 5번 이거 무슨 신고를 말합니까? 두 건 신고니까 복수 신고를 말하겠죠. 그럼 누가 받겠어? 최초 신고자가 받는다 해야 돼요. 맞네. 그죠? 자, 6번입니다. 신고 고발 대상이 아닌 자. 신고 대상자를 물어본 거예요. 1번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 무등록이죠. 대상자입니다. 2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대상자죠. 3번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았다. 대상자예요. 4번 개업으로부터 개업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 있는 행위. 이거 시세 부당이잖아. 시세 부당 중 한 가지. 요거 교란 행위잖아요. 요거 행위한 사람 대상자예요. 5번에 개업으로서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이거는 금지 행위죠. 금지 행위인데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는 아닙니다. 7번입니다.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포상금은 한 건당 150 돼 있잖아요. 150. 그냥 이게 그냥 막 대충 보다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그 옳은 것은 1번 딱 찍고 넘어간다니까요. 또 평소에는 안 넘어가다가 막 꼭 이렇게 나오면 넘어가더라. 틀리게 해놓고. 자, 이번에는 검사가 신고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기소유예 결정을 해도 받잖아요. 그죠? 기소유예 처분,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니까. 3번에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 시도에서 보좌할 수 있는 비율이 아니에요. 국고보죠. 시도가 아니에요. 국고에서 보좌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 국고입니다. 자, 4번 보니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에 처분 내용 조회한다 했고 지급을 결정을 했으면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한다 했잖아요.
이 절차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 5번 보세요. 2건 이상 신고, 이거 무슨 신고입니까? 복수 신고네. 복수 신고면 누가 반대했어? 최초 신고자잖아요. 교통배부는 아닙니다. 자, 8번에 가불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최대 금액.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옆에다가 빈 공간에 값을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이거 대상자 맞죠? A를 고발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까 요건이 충족했네. 그러면 값이 50만 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대상자 맞죠? 값이 먼저 신고한 이후에 의리 신고했다. 공소제기 했으니까 최초 신고자가 받겠죠. 값이 50만 원 받습니다. 자, 값과 을은 보상금의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합의 없이. 합의 없이가 뭔데? 합의 없이가. 합의 없이가 균등 배분인 거예요. 그럼 얼마씩? 25만 원씩이야. 50만 원씩 아니에요. 25만 원씩.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대상자가 맞네. 공소제기 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래도 받습니까? 받지요. 공소제기 됐으니까. 그러면 각각 25만 원씩이에요. 자, 네 번째가 등록증을 대여. 대상자 맞죠? D와 E를 신고했다. 두 사람 신고했네. D에 대해서는 무혐의. 그러니까 D에 대해서는 못 받아요. E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했지만 무죄 판결. 그래도 받죠? 그러면 을 밑에 5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A, B, C, D, E는 갑과 을의 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발각되지 않았다 돼 있죠. 만약 행정기관에 발각됐다 그러면 못 받는 거잖아요. 문제를 그런 식으로 내지는 않겠지. 문제가 뭐 장난이가 그죠? 출제 그런 식으로 내지는 않겠죠, 그죠? 자, 하여튼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값은 125, 을은 75. 잘해야 돼요, 계산을 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잘못하면 안 되고. 자, 9번도 보세요. 보상금의 최대금액 해가지고 값을 적어놓고 첫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네. 대상자 맞네. A와 B 두 사람 신고했는데 검사가 A에 공소제기 했는데 B는 무혐의네. 그럼 B에 대해서 못 받네. 그럼 값 밑에 50만 원 적어야 돼요. 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C 대상자가 맞고 형사재판이란 말만 나왔잖아요. 형사재판만 나왔죠. 무죄 판결 받습니까? 받아요. 형사재판 말 자체가 공소제기입니다. 을 밑에 50만 원. 자, 그럼 갑과 을이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이 말이 균등 배분 등록증 대여했죠. 대상자가 맞아. 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까 각각 25만 원씩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아 중개업을 자, 무등록이죠. 이를 을이 신고한 이후에 값도 신고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죠. 누가 먼저 신고했습니까? 을이 신고했네. 최초 신고자 을이 받겠지. 50만 원. 발각되지 않았다. 얼마입니까? 값은 75, 을은 125. 이런 식으로 푼다 이 말이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뒤에 수수료 납부 대상자 몇 개 했는데 자, 첫 번째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납부입니까? 수수료 납부 사유 맞지요? 자,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도 납부 사유. 휴업 신고는 아니잖아. 등록증 재교부 납부. 자, 자격시험에서 합격했는데 처음으로 자격증을 교부받는 자는 납부 안 합니다.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는 납부 안 해요. 재교부가 납부하는 거예요. 자, 밑에 11번을 잘 보세요. 문제를 잘 보니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됐잖아. 원칙을 물어본 건데 기억 보니까 분사무소에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조례가 맞아요. 근데 니은을 잘 보니까 국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라 돼 있잖아. 이거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끝에 자격시험 응시만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자격시험 응시 그러면서 이 조례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그 다음에 개설등록 신청 조례 맞죠? 조례 맞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조례 해가지고 요 문제가 조금 쉬운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는요 시험장에서는 이거 많이 틀립니다. 이렇게 나오면 급해가지고 막 그냥 넘어간다니까. 자, 됐죠? 이제 보칙 다 했고 벌칙만 남았네, 그죠? 벌칙을 한번 볼게요.
126페이지입니까? 요약지의 126페이지에 벌칙만 하면 되지. 자, 벌칙을 한번 보세요. 자, 벌칙인데 이 벌칙이요. 벌칙은 두 가지로 나뉘어. 두 가지로. 이걸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먼저.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로 나뉘어요. 행정형벌은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1대1, 3대3, 1대1. 형벌, 징역, 벌금이죠. 질서벌은 과태료. 과태료 두 가지가 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의 과태료.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벌칙이에요. 벌칙이고 구분해가지고 행정형벌 두 가지, 질서벌 두 가지. 총 네 가지만 하면 돼. 그죠? 그러니까 행정처분하고는 별개입니다. 행정처분은 취소정지. 행정처분하고 이 벌칙은 서로 병과될 수 있어요. 병과 같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절치면서 3대4, 절치면서 1대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3대3 볼게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3대3이잖아요. 3대3의 암기법은요. 무부금이에요. 무부금. 암기합니다. 무부금. 3대3 무부금이에요. 자, 무는 뭐야? 무등록이에요. 아까 무등록 5명 했죠. 5명 무등록. 무등록 중개업 5명. 3대3이에요. 부정등록. 같은 말로 거짓등록. 부정등록, 거짓등록. 금지행위. 어떤 거? 관직상 투시 중 방이 들어. 방. 이 방이 뭡니까? 방. 개업 등의 업무 방해. 일반인이 하는 교란 행위. 개업 등의 업무 방해 5가지 있죠? 43조 제2항에 있는 거. 그걸 방이라고 해요, 방. 그래서 3대3, 일반인 3대3 받는 거예요. 관직상 투시 중 방까지 포함시켜야 돼. 3대3이라고 하면. 아시겠죠, 이거? 3대3이 제일 쉽네. 3대3은 다 외웠죠? 그럼 3대3 아니면 다 1대1이지 뭐.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혼란하게 공부하지 마. 절치 아니면 다 상치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를. 아시겠죠? 자, 따로따로, 각각 따로따로 외워줘요. 각각 따로따로. 자, 3대3이고, 자, 1대1 가볼게요. 어떻게? 무부금. 이렇게 암기합니다. 무부금. 다시 한 번. 자, 1대1 한번 볼게요. 1대1. 자, 1대1. 자, 1대1은 이렇게 암기하지. 이사, 누가 나와? 이사. 요때 말하는 이사는 중개보조를 말해요. 이사님. 기사할 때 그 기사님이 아니고 이사님. 직책. 이사님 중개보조원. 남자 중개보조원. 임종류가 몇 등 했어? 2등을 했네. 2등을 했다. 그러면 또 뭘 안 주네. 그죠? 자, 소 2마리, 이소. 그러면 양이 또 갑자기 5마리 늘어. 양이 원래 자양 등량밖에 없었잖아. 그런데 각각 5마리다. 오자양 등량이라고 바뀌었어요. 오자양 등량이라고. 안 주겠죠? 금지하겠다는 표시를 비밀로 해달라. 금표비예요. 금표비. 금지한다는 표시를 비밀로 해달라. 금표비. 오자양 등량입니다. 자, 이사는 뭐라고? 이사는 이중사무소. 되겠죠? 임시중개시설물. 짝지. 2개 짝지. 정이 뭐 정보 공개를 위반했단 말이야. 정보 공개 의무 위반. 누가 위반했어? 누가? 개업이. 자, 개업이 정보 공개 위반. 거정사입니다. 개업은 아까 거짓 정보 공개하는 거 6월 했잖아. 업무정지 6월. 자, 정보 공개 위반을 거정사가 한 거예요. 거정사는 원래 3가지 정보 공개 의무 있잖아요. 3가지. 정보만 할 때. 개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하나에 공개해야 되거든. 개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가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받은 정보를 공개하면 안 돼. 다른 정보를 공개했다 이 말이야. 그 위반해요. 다른 정보를 공개했다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했다고. 개업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개했다고. 요거 부은 정일사 할 때 그 정하고 같은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정 취소 사유이면서 1대1이 되는 거예요. 거정사가 받는 유일한 1대1이야 얘가. 다른 건 없어요. 거정사는 1대1이. 이거밖에 없어요.
임정유. 자, 유사명칭, 사칭. 유사명칭인데 유사명칭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공인중개사 했잖아. 그죠? 사칭.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명칭, 사칭.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명칭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닌자가 써도 아닌자가 하니까 유사명칭 사칭이에요. 이거는 1대1이야. 2등은 쉽네. 이중등록 했잖아. 이중등록. 2등은 1대1. 이소는 이중소속이네. 누가 해도 이중소속은 다 1대1이야. 중개보존도 그러면 1대1입니까? 중개보존도 1대1이냐고. 어? 중개보존도 1대1이냐고요. 중개보존 1대1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럼 중개보존은 그럼 뭐 이중소속 해도 됩니까? 나와. 중개보존이 이중소속이 되냐고. 됩니까? 여기저기 막 소속할까 그러면? 옆집, 앞집, 뒷집 다 일할까 그러면? 중개보존 출발합니다 하면서. 중개보존이 이중소속이 되냐고. 안 되잖아. 그러면 아무런 제재 없습니까? 그러면 중개보존이 이중소속하면 1대1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놔둘까 그냥? 여러분들 왜? 그게 어려워요? 중개보존이 이중소속을 했다. 중개보존이 여기 부동산에 소속돼, 중개보존돼 있는데 또 옆에다가 보존하고 있다. 그러면 이중소속이죠. 그럼 1대1이에요. 뭘 없어. 뭐 형벌은 받아야지. 자격증, 등록증이 없어가지고 취소 정지당할 건 없잖아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자격 취소 정지 없고 등록증도 없으니까 취소 없는데 형벌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형사 책임의 형벌은. 아마 중개보존 하지 그러면 전부 다 이 집 저 집 다 그냥 막 취직해가지고 다 예쁘지 그러면. 누가 해도 이중소속하면 누가 해도 1대1이에요. 형벌. 에? 아시겠죠? 자, 5. 이게 최근에 시세, 5. 아까 했죠? 5. 중개보존을 5배를 초과해가 보존 고용이다. 5배를 초과해가지고 보존 고용했겠다. 기업이 했겠지, 뭐. 고용을. 기업하고 소속의 합한수. 아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5배 초과해가지고 보존 고용하면 절치이면서 1대1이야. 맞잖아요. 아까 절치라며. 그러면 절치 받았다면 1대1 안 받습니까? 받아요. 같이 병과된다고. 병과. 절치면서 1대1이에요. 아시겠죠? 자양. 자격증에 대해서 업무를 하게 했죠. 성명 사용해서. 양도되어, 양수되어. 몇 명? 5명이에요. 하겠죠. 양도 한 사람, 둘, 셋, 넷, 5명. 다 1대1. 등량은 6명이에요. 성명 상호 사용해서 중개 업무 하게. 그 다음에 중개 업무 한 사람. 양도한 사람, 대여한 사람, 양수받은 사람, 대여받은 사람. 6명. 등량은 6명, 자양은 5명. 다 1대1이에요. 자, 금지행위, 매무수거. 1대1이죠. 표시 광고를 누가 했습니까? 기업이 아닌 사람이 했잖아요. 아까 포상금에 지급 대상자, 신고 대상자에 들어가잖아. 아닌 사람이 표시한 거 했다 그러면 1대1이에요. 아닌 사람이 했잖아요. 아닌 사람. 자, 마지막에 비밀을 어떻게 했어? 누설했네. 반의사 불벌죄. 자, 비밀 누설. 1대1이에요. 자, 어떻게 암기하죠? 2사 임정유, 2등, 2소, 5 자양 등량 금표비. 되겠죠? 계속 해야 돼,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벌 끝났고, 질서벌. 자, 질서벌로 가볼게요, 질서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 신설됐잖아. 중개보조원 및 그 개업을 대상으로 중개보조원이 자기가 나는 보조원임을 고지하지 않은 거야.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 보조할 때, 중개보조원임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500만 원이에요. 현장 안내할 때, 어떻게 하고 출발했어요? 친절하게 얘기할 필요 없다. 중개보조원, 저는 중개보조원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대. 보조원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출발하면 되지. 뭘. 언제 얘기했어? 네가 언제 얘기했어? 얘기하면 뭐 보여주면 돼? 블랙박스 보여주면 돼. 블랙박스 보세요. 이러면서 뭐. 불박 보면 불박. 보여주면 되잖아요. 뭐라? 오디오 틀어놓고. 괜히 뭐 오디오 안 했다가 하지 마. 자, 또 이상한 사생활 뭐 이런 거 다 나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돼. 자, 하여튼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해라 이 말이지. 고지 안 했으면 50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업도 같이 500만 원 받는다 했어요. 그런데 기업이 좀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그래서 이런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그 업무에 관해서, 그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 주의하고 항상 말하고 다녀. 이러면서 했다라고 했으면 그 기업은 안 받습니다. 500만 원을. 단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성수 영감할 때 성수 영감의 성을 갑자기 알게 됐단 말이에요. 고시라고요. 그러면 이 성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니까 성은 개업공인중개사.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지. 근거자료 제시 안 했죠. 성 되겠죠. 수 개업하고 소속에 대해서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죠. 영감은 거정사입니까? 거정사에 대해서 운영규정에 대해서 승인 안 받았다, 배경 승인 안 받았다, 위반 운영했다. 국장의 감독상 명령 위반, 국장의 감독상 명령 위반. 영감 되겠죠? 여기까지 고성수 영감이에요. 고성수 영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성수 영감 부모 적선회감 할 때 이 부가 뭐냐면 개업을 대상으로 부당한 표시 광고 세 가지 있잖아요. 중개상물이 없는데 광고한 거예요. 있는데 이제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한 거고, 거래질서 해치거나 의뢰인에 피해줄 우려 있는 광고 부 되겠죠. 모는 뭐예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관련해 가지고 국장이 네이버 같은 곳에다가 관련 자료 좀 제출해라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안 했지요. 필요한 조치 요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취하지 않았죠. 네이버 같은 곳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잖아. 적선해감, 협회, 적선해감, 운영실정 미공시, 개선명령 미이행, 징계해임 시정명령 미이행, 국장하고 금강원장의 감독상 명령 위반. 맞지요? 적선해감 이렇게 해서 고성수 영감, 부모 적선해감 이렇게 암기합니다. 이거 5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되겠지?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는 50, 30, 20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50, 30, 20. 자, 100만 원 이하 50만 원 안기법엔 부칙 명등반표. 부칙이 산을 잘 탄다 해가지고 명등반. 이 사람이 자반집을 운영하죠. 지가 만들었다 해가지고 부칙 명등반표. 이게 바로 손으로 만든 자반이에요. 이게 손자반이에요. 이게 바로 손자반. 이게 손으로 만든 자반이에요. 자반 고등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자반. 김자반. 김자반 있잖아요. 김자반. 자반 고등어. 자, 그 다음에 너무 맛있다 이래가지고 휴. 자, 50만 원짜리 부칙이 뭔데? 부칙을 뭘 했어요? 부칙이 요 문자를 썼단 말이에요. 사무소 명칭에다가. 이거 쓰면 안 되잖아.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부동산 중개에 써야 되는데 그냥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이거 위반한 거예요. 명칭 관련 50만 원짜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명이 사무소 명칭이잖아. 기업이 이 문자를 썼다. 이 문자를 안 썼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쓴 거예요. 그걸 문자 위반이라고 그래요. 그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5개 광고물을 설치했다면 등록증에 표기된 기업의 성명 표기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성명 표기를 안 했죠? 그 다음에 거지 표기. 거지 표기만 해도 50만 원. 등반은 뭔데? 아까 나왔죠? 등반. 등록증 반납 안 했잖아. 50만 원. 표시 광고할 때 명시 의무 위반. 표시 광고할 때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의 성명 명시하랬잖아요. 그 명시 안 했죠?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할 때도 오프라인 광고할 때 명시사항에다가 중개상물에 따른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명시하랬잖아. 명시 안 했지. 중개 보조에 관한 사항 명시하면 안 되는데 명시했지. 이런 거 다 위반했을 때 여기 들어가요. 50만 원. 그럼 표시 광고할 때 명시사항 거기서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여기 30만 원. 이전 신고 안 했잖아. 10일 이내. 사무실에 게시 안 했잖아요. 등록증 같은 거.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랬잖아요. 설명 안 했지. 증서사본 교부 안 했죠. 전자문서 제공 안 했지. 30이에요. 자반. 자격증 했죠. 자격증 반납 안 했다. 미반납서 제출 안 했다. 거짓 사유서 제출했다. 다 30이에요. 마지막에 휴업, 폐업, 재개, 기한 변경 신고 안 했더니 20만 원이에요. 좀 구분해서 암기하시고 암기법대로. 어떻게 암기하죠? 부칙, 명, 등반표, 이게 손자반, 휴 이렇게 암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 129페이지 양벌 규정. 이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양벌 규정 5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 양쪽 다 벌을 주겠다 이 뜻이야. 129페이지에. 자, 소속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임원사원이요. 중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형벌에 지정이 돼 있죠.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 그 말이야. 행정형벌에 관한 위반 행위 했을 때 양벌규정 적용하는 거예요. 질서벌에 관한 위반 행위 했을 때는 양벌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정형벌이라고 하면은 아까 3대3 아니면 1대1이잖아. 자, 그랬을 때 그 행위자들은 해당 형벌을 받겠지. 징역 또는 벌금 받겠죠. 교도소 갈 수 있습니다. 징역형 받았을 때는. 그런데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대 했어요. 징역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용인 때문에 징역 받는 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벌금 받을 수 있는데 벌금의 액수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면책 규정이 있어요. 그 업무에 관해서 어떻게 했냐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 받습니다. 벌금형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대잖아요. 그러면 안 받습니다. 면책 규정. 자, 됐어.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80 아니고 뒤로 넘어가서 104페이지입니까? 자, 104페이지에 밑에 보면 이제 24번 나와요. 자, 24번에 뭘 물어봅니까? 네, 3대3. 3대3이 아닌 것은 물어보잖아. 그죠? 무부금으로 암기하죠? 자, 1번 보세요. 관련 있는 증서인데, 그죠? 이게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관련 있는 증서 매매 중개했네. 관련 있는 증서예요. 관직상 투시중 방 들어가죠? 네, 3대3이고. 법정 보수로 초과하여 수수했네. 이건 초과 수수면 매무수고에 들어가는 거잖아. 1대1이죠. 일단 이게 3대3이 아니니까 답이고. 직접거래 3대3이죠. 쌍방대리 3대3이죠.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사항물 중개 제한한다. 이거 중개 제한이잖아. 교란행위이면서 3대3. 금지행위. 맞죠? 자, 오른쪽에 25번에요.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 기억 보세요. 이중으로 등록했다. 이중 등록은 2등은 예? 1대1 2등 1대1. 자, 니은 직접거래 3대3. 디귿 임순계시설물 1대1. 리을 이중소속 1대1이에요. 2소.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은 3대3. 그럼 법정에 같은 것끼리 묶어보세요. 그러면 번호가 저게 기억, 디귿, 리을 이거잖아. 기억, 디귿, 리을이 뭐야? 3대3입니까? 1대1이네.
그 다음에 26번 보세요. 1대1입니까? 1대1. 1대1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대1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한 명칭. 유사명칭 사칭이잖아. 1대1이죠. 이번에 기업이 아닌 자로서 표시광고 했네. 그럼 표비할 때 표. 1대1이죠. 3번에 기업이 아닌 자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 1대1이죠. 자, 4번은 이거는 관련 있는 증서입니까? 양도 할세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야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매매 교환 중개한 기업이니까 관련 있는 증서. 3대3이에요. 자, 5번에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 하게 했네. 이거 등량에 들어가. 등량에. 등량. 1대1이죠. 27번에요. 벌금 부과 기준. 벌금의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벌금. 기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몇 대 몇이에요? 무등록이잖아요. 3대3이죠. 니은의 거짓 등록은요. 3대3이에요. 디귿. 이건 뭐예요? 이중 사무소입니까? 이사. 이사는 1대1이에요. 그렇죠? 이사 1대1. 자, 리얼 임시중개시설물 1대1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다 벌금 부과 기준 맞아. 자, 미음. 중개대상물 존재하지 않아 거래할 수 없는 광고.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잖아. 500만 원의 가태료입니다. 이거는. 가태료지 벌금 아니잖아. 벌금하고 여러분들 가태료 다른 거예요.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질서벌이에요. 답은 4번이죠. 자, 28번 보세요. 가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 가태료. 자, 1번.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얼마? 500만 원 이하. 2번. 신고한 휴업기간 변경하고 변경신고하지 않았다. 이거 100만 원 이하 중에 20만 원 가태료. 3번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50만 원 가태료. 100만 원 이하 중에서. 4번에 이전 신고하지 않았다. 100만 원 이하 중에 30. 5번은 기업이 아닌 자인데 뭐 했어? 표시 광고했다. 이 기업이 아닌 자라서 표시 광고 이거 몇 대면? 1대1이에요. 자, 29번에요.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해당하지 않는 자 1번 이전 신고 안 했다 이 말이지. 100만 원 이하 중에 30만 원이죠? 개시 안 했다. 30이에요. 연수교육 받지 않았다? 이건 100만 원 이하가 아니잖아.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이기 때문에 얘가 답이에요. 4번에 사무소 명칭에 이런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도 100만 원 이하 중에 50만 원. 5번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했다. 오해 광고물에. 거짓 표기 50만 원. 자, 30번 해보세요. 부과 대상자,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 기간의 연결이 틀린 건데 1번 운영 실적 공시하지 않았다. 요거 500이죠. 500만 원 이하 국장이고 2번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도 500 국장이죠. 3번에 연수교육 정답 받지 않았다. 500인데 이건 누가 부과해? 시도지사입니다. 만약에 기업이 연수교육 받지 않았다. 누가 부과해? 기업이 받지 않았다. 누가 부과해? 기업이 연수교육 받지 않았다. 누가 부과해? 시도지사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기업이니까 등록관청이지 그러면서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4번에 휴업기간에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 기간 변경신고 안 했죠? 이거 20만 원이죠? 100만 원 이하 중에 등록관청 받고. 5번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기업을 말하겠죠?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등록관청이 부과하겠지. 31번 보세요. 가태료 부과 경우에 가태료 부과 기준이 가장 큰 금액이네. 1번에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 500이잖아. 그 다음에 재개신고 안 한 것은 20만 원이고 이전 신고 안 한 것은 30이죠. 개시 안 한 것은 30이죠. 휴업기간 변경신고 안 한 것은 20이에요. 100만 원 이하 중에서. 제일 큰 것은 1번. 자, 32번 해보세요. 가태료 부과 대상자 부과기간의 연결.
기억 보니까 운영 규정에 대해서 위반해가지고 운영했네. 위반 운영했다. 위반 운영만 해도 500만 원이에요. 누가 부과해? 국장. 니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이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 않은 거정사네.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거정사가 감독사 명령 위반했잖아. 거정사가 영감 감 500만 원이죠. 누가 부과해? 국장. 디귿.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다. 요거 100만 원 이하 중에 30만 원인데 누가 부과하겠어? 등록관청. 리을. 자격 취소가 됐는데 자격증 반납 안 했네. 반납하지 않았다. 요거 30인데 시도지사입니다. 자, 미음.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다. 요거 50인데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서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걸 주의하셔야 돼. 33번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 1번. 거래상의 중요사항 거짓된 은행 판단 그르치기 했네. 이거 금지 행위잖아. 그 매무 쓰고 할 때 요거는 과태료 아니에요. 1대1입니다. 형벌이에요. 답은 1번. 2번에 보세요. 재개 신고를 안 한 겁니까? 재개 신고를 안 했다면 100만 원 이하 중에서 20이죠, 20. 자, 3번에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한 겁니까? 이건 500이라 봐야 되겠지. 500 과태료. 자, 4번에 이거는 뭐죠? 이거는 표시 광고할 때, 인터넷 광고할 때 명시 의무 위반이네. 요거 100만 원 이하 중에서 50이에요. 50. 부칙, 명, 등반, 표 할 때 표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5번에 연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겁니까? 너 500만 원의 과태료겠지. 지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행정처분하고 벌칙, 요거는 그냥 여러분 좀 외워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나중에. 시험 칠 때까지 외우면 되지, 저기, 그 10월달까지. 그때까지 못 외우겠나, 설마. 그때까지 외워서 가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돼. 요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외우면 다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고, 하여튼,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꾸준하게. 아시겠죠? 똑같은 문제도 풀어보고 계속 풀어보면서 계속 눈에 익히고 계속 하셔야 돼요. 귀로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공부가 딱 일정 수준 차올라야 되거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러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